최근 들어서요, 주변 분들로부터 동시에 여러분들인데 미술품 투자와 관련한 절세 플래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. 그래서 미술품이라는 게 단순히 감상하는 그런 자산을 넘어서 재산 증식 그리고 또 절세 플래닝의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특히 뭐 고액의 자산가들이 어떤 콜렉터블 차원에서 미술품에 투자를 하고 이게 어떻게 과세 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라는 거죠. 이게 절세 그리고 상속 계획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,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팩트는요, 미술품 투자로 자산을 증식하면서 또 가치도 올라가고요. 그러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한 가족을 사례로 설명할게요. 그래서 미술품에 투자한 결과 가격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가족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으로서 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요, 미술품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과세 규정을 살펴볼 텐데요. 미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에서 보면 이 특정 예술 작품들에 대한 이런 성격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 규정이 있더라고요. 뭐 한국도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. 아무튼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. 미국과 관련해서는요. 우선 소득세 면에서 보면 미술품은요, 수집품, 콜렉터블로 분류가 됩니다. 그래서 롱텀 캐피털 게인, 그러니까 장기 소득, 장기 보유한 이후에 매각했을 때 주식 같은 경우 이제 뭐 캐피털 게인 텍스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28%로 높습니다. 그래서 다른 자산들 대비 더 높은 소득세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증여 상속세는 뭐 동일합니다. 상속세율 미국에서 최대 40%까지이죠. 그리고 또 미술품의 경우 고가로 적용이 되니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하는 평생에 걸쳐서 증여 상속세 면제, 증여 상속세 부담 없이 증여 상속할 수 있는 그 금액이라는 게 있죠. 지금 24년도 기준으로는 1380만 불에 달하는데 미술품 같은 경우는 가치가 또 금방 오를 경우에는 이걸 금방 또 넘어설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이 미술품의 공정시장 가치요, 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. 자, 이제부터 그러면 이러한 기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절세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게요.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, 첫 번째,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. 뭐 너무 당연한가요? 미술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어떤 가장 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도 분명하고, 그러나 이게 자선기관에 나와는 상관없는 자선기관에 그냥 기부한다라는 면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.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. 그러면 첫 번째는 미술품의 공정시장 가치를 평가할 것이고요. 이걸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. 그러면 기부할 경우에 그 공정 가치에 따른 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. 그러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기부금 공제일 것이다 라는 건데,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만약에 내가 이러한 미술 작품을 활용해서 갤러리 비즈니스라는 그런 데 관심이 있다고 칠게요. 그랬을 경우에 이 갤러리를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자선기관으로 만들 수 있고요. 여기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갤러리를 운영한 사람이라면, 물론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 되기 위해서는요, 이건 영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있을 텐데,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게 되면 자선기관 기부공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 여전히 누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으로 옮겨진 뒤에 그 미술품을 팔았을 때, 만약에 팔고 다른 미술 작품을 살 수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캐피털 게인 텍스, 아까 얘기했던 콜렉터블에 적용되는 28%의 높은 이 세율을 피할 수 있다. 아예 이 텍스 익셈트 면세 기관이니까요. 파운데이션은 자본이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. 나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비즈니스, 아트, 미술 작품을 활용한 갤러리 비즈니스를, 물론 이 파운데이션이 요구하는 그런 면세기관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만, 아무튼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, Charitable Remainder Trust, CRT를 활용하는 건데요. 이건 제가 사실 CRT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 차례 또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. 이게 꼭 예술작품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highly appreciate 된 거,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이 절세를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또 별도 영상으로 설명했었죠. 그거 여기 썸네일 보시면 되겠고요. 이 경우는 지금 미술품을 활용한 거죠. 그래서 CRT를 세우는 거예요. CRT가 뭐냐? 내가 트러스트인데 내 살아생전에는 이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을 잘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의 일정 부분도 내가 가져가는데, 나의 사후에는 이 남은 자산을 자선기관에게 도네이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트러스트 자체가 자선기관의 성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
내가 이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미술품을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 자체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트러스트로 옮겨진 미술품은요, 이후에 매각되더라도 당연히 캐피털 게인 텍스를 피할 수 있게 되겠죠. 왜냐하면 트러스트 자체가 면세기관이 되니까요. 그리고 또한 더 좋은 점은 이 트러스트로부터 나오는 어떤 수익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내가 생전에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나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 활용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는데 반해 CRT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한계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요. 세부 단계를 보면요. 내가 트러스트를 먼저 설립하고 미술품을 이 트러스트에 기부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만약 이 미술품이 트러스트에서 있는 동안에 매각된다 그러면 캐피털 게인 텍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. 그리고 이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요, 이 기부자인 나에게 정기적으로 또 배분하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신탁이 종료되게 되면 이 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티밋 베네피셔리인 자선단체로 넘어가는데, 이때 아까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갤러리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지정함으로써 나와 나의 가족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캐피털 게인 텍스 피할 수 있고요. 또한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. 또 앞서 얘기했던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 비해 기부자가 내가 이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. 당연히 이러한 기부된 미술작품은요, 상속세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. 그러니 이것도 역시 이 미술품을 활용한 텍스 플래닝으로서 꽤나 파워풀한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듀얼 오너십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. 미술품을 트러스트에 넣고 이 트러스트가 내가 가진 어떤 사업체, 법인에 임대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거는 이 1번, 2번과의 차이는 자선기관이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역시 굉장히 파워풀하고 스트롱한 그런 방식입니다. 자, 이거는요,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 씨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그 상황이죠. 미술품을 가지고 있어요.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한다라고 할게요. 그러면 내가 가진 미술품을 이 사업체에 대여해 주는 건데, 여기에 중간에 취소 불능 트러스트, 이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세부 단계를 하나하나 더 따져보면요. 내가 트러스트를 설립해요. 취소 불능 트러스트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내 미술품을 기부하고요. 자산을 트러스트의 소유로 만듭니다. 그리고 이 트러스트는요, 별도의 그 사업체, 나의 사업체에 이 미술품을 임대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이 사업체, 법인은 임대료를요, 납부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법인은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겠죠. 그리고 이 법인은요, 미술품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. 뭐 예컨대 어떤 사업장에 올려놓는 그런 그 그림이 되는 거죠. 그리고 트러스트는 당연히 임대 수입을 법인으로부터 받는 거고요.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. 자, 이게 개인이 직접 소유한 미술품을 본인의 어떤 법인에 대여해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, 이런 면에서도 볼 수 있을 텐데요. 이 트러스트의 효용은요, 상속세를 줄여주고요. 그리고 에셋 프로텍션, 자산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 내가 미술품을 트러스트에 넣을 때 앞서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고 했잖아요. 이 중에는 뭐 다이너스티 트러스트, 제가 예전 영상에도 설명을 했고요. 또는 그랜토 리테인드 어뉴이티 트러스트, GRAT이라는 트러스트가 있거든요. 둘 다 내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김으로써 이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에 대해 증여를 그 시점에 완료하고요. 이후에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여 상속세의 대상이 아니도록 만들어주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. 결국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술품이 앞으로도 가치가 많이 오를 텐데, 이걸 다음 세대로 옮기는 데 있어서 미리 증여를 완료함으로써 그 자산 가치를 픽스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.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그 자산 가치를 픽스한다는 얘기겠죠.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, 만약 이 자산을 계속해서 대대손손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상속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요. 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법인 임대 소득 같은 것을 얻게 되잖아요. 그러니 개인이 직접 얻었을 때보다 트러스트를 통해서 얻게 되니 이 트러스트의 소득조차도 추가의 증여 상속세 절감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. 왜? 내가 벌었을 때는 이걸 내 자식들에게 줄 때 추가의 증여 상속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데, 반해 이 트러스트가 직접 그 소득을 일으키는 주체가 됨으로써 트러스트는 이미 베네피셔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effectively 이러한 이 추가의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 상속세의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혜택일 텐데요. 이 트러스트와 관련해서는요, 트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
개인의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의 효과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세금 면에 있어서도요, 이 내가 트러스트의 자산을 옮긴 주체로서 여전히 이 트러스트의 소득세를 내가 부담하는 옵션, 이걸 그랜토 트러스트라고 합니다만,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과세가 어디에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.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혜택이 있고요. 또 법인 같은 경우는요, 사업체가 이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지급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도요,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법인의 어떤 이미지 관리라든가 비즈니스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아마도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, 이럴 경우 명백하게 이 사업적인 목적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거의 연장입니다만, 트러스트를 통해 소득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가 벌어들이는 임대 소득을요, 필요에 따라서 베네피셔리들, 아마도 자녀들, 가족 구성원들이 될 텐데 배분하거나, 배분 안 하고요, 아니면 트러스트 내에서 이걸 재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모든 것들이 추가의 증여상속세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. 결국 그 말은 트러스트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배분하는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어떤 롱텀 텍스 플래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, 트러스트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. 에셋 프로텍션의 기능도 있습니다. 내가 직접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, 법적인 리스크로부터 내 자산인 이 예술 작품, 미술 작품도 온전히 자유롭게 보호할 수는 없는데, 반해 트러스트로 옮긴 이후의 미술품은요, 더 이상 개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이라던가 채권자의 요구로부터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. 에셋 프로텍션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결과적으로 이러한 혜택, 트러스트를 세워서 거기에 내 재산을 출자하고, 그리고 이 트러스트가 법인에 임대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그 가족의 텍스 플래닝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경우에 이 미술 작품을 활용해서 또한 절세를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하겠습니다만, 뭐 여러 나라에 걸쳐서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 국가 간의 세제 차이를 활용해서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. 왜? 각 나라의 예술품에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.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요, 미술품을 매각할 때요, 매도할 때 이 실제 원가와 매도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텐데, 이 미술품의 구입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요, 이 매도가액의 80%까지를 구입가로 간주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요. 그렇다면 이걸 활용해서 양국의 차이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.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만 이 내용을 적용한다면, 뭐 원가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 한국에서의 미술작품의 매각이 그게 없어도 80%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으니, 원가 인정을 받으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결국 이 말은 각 나라의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술품의 어떤 가치 평가 방식이라던가 과세 방식을 비교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결론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, 미술품 투자 그리고 상속 계획을 통해서 절세를 달성하는 것이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 다양한 어떤 합법적인 전략을 활용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거죠. 뭐 자선기관에 대한 기부, CRT, 그리고 듀얼 오너십 스트럭처,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서요, 캐피털 게인 텍스, 뭐 기타 뭐 증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또 자산 보호 기능, 에셋 프로텍션까지도 달성할 수 있었고요. 또 가족 간의 소득 분배를 통한 전체 하우스홀드의 텍스 플래닝으로도 활용하고, 또 여러 가지 이 다른 나라들 간의 세제상의 차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. 마지막으로요, 미술품을 뭐 이런 얘기도 해요. 감추고 이걸 뭐 증여나 상속에서 신고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. 그거 아니에요. 그거는 당연히 법적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걸 권해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당연히 뭐 합법적인 그런 내용이니 합법적인 절세를 활용해서요, 투명하게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.